안녕하세요. 얼마 전 항암을 끝내고 건강관리를 시작한 40대 직장인입니다. 암이 발병되고 나서 정말 다양한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건강만을 생각하며 요즘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암에 걸렸다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종종 생각이 나는데 주변에 털어놓기에는 부담이 되어서 이렇게 이곳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10년이나 했네요. 사실 저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엄마는 어릴 적 아빠와 이혼을 하셨고 홀로 저를 키우시느라 정말 고생하셨거든요. 열심히 노력하신 끝에 사업을 일구셨고 저희 동네에서도 부자라는 소리를 들으실 정도가 되셨죠. 엄마 주변으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중 한 분이 시어머니셨어요. 시어머님은 엄마의 사업 거래처 중 한 곳이었는데요. 시어머님 역시 남편이 어릴 적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홀로 남편과 신우를 키우시면서 엄마와 비슷한 상황이셨어요. 그런 시어머니의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했던 엄마는 시어머님을 좀 더 많이 신경을 쓰셨고 그러다가 두 분이 친해지시게 되었죠. 종종 가족끼리도 만나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저와 남편이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결혼까지 하게 된 것이었어요. 엄마와 시어머니가 서로 친하시다 보니 연애부터 결혼까지 별다른 문제가 없었어요. 양가의 축복 속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가정도 꾸리게 되었습니다. 신혼집은 엄마가 준비를 해 주셨고 그 안의 가구들은 남편이 해왔어요. 남편과 시댁에서는 모두 부잣집 며느리를 들였다면서 다들 좋아하셨죠. 수정아, 우리 가족이 된 걸 너무나 환영한다. 양 사장님, 아니 사돈과 이렇게 각별한 사이가 될 줄이야.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이렇게도 절친한 사이가 되다니 너무나 기쁘구나. 우리 한번 잘 지내보자. 결혼하면 어쩔 수 없이 시집살이를 한다는데 그런 건 하나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너희가 그냥 잘 살기만 하면 돼. 그게 나의 기쁨이고 바람이야. 알았지? 네, 어머님. 저도 앞으로 잘할게요.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많이 노력할게요. 어머님과 저희 엄마가 친하시니까 정말 기분이 좋아요. 엄마에게는 어머님이 많이 의지가 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항상 어머님 얘기를 하실 때면 서로 말도 잘 통하고 함께 있을 때 즐겁다고 늘 말씀하시거든요. 저도 어머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그래, 결혼할 때 사돈께서 집을 준비해 주신다고 하셔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아직 내가 사업이 안정적이지 않아서 당장 결혼 준비에 보탤 수 있는 게 없었는데 참 감사했지. 우리 인호도 그 점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단다. 요즘은 남자든 여자든 누가 집을 해오든지 상관없다고 하지만 사실 한두 푼 하는 집도 아니고 걱정을 많이 했어.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도 제가 외동딸이라서 좀 더 편하게 결혼 생활을 하라고 해주신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인호 씨도 엄마에게는 아들이나 다름없는걸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 결혼의 시작은 별탈 없이 오히려 축복 속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다 보니 앞으로는 행복한 일들만 가득할 것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결혼 생활이 7년의 시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아무런 일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한 번은 시어머니 사업에 위기가 찾아오면서
시댁 식구들이 모두 걱정이 산더미였던 적도 있었죠. 엄마와의 식사 자리에서 엄마는 시어머니를 도와주겠다고 나서기도 하셨어요. 요즘 사돈 통 얼굴이 안 좋던데 무슨 일 있는 거니? 물어봐도 시원하게 말은 안 해주고 만날 때마다 뭔가 고민이 많은 얼굴이라 걱정된다. 엄마가 혹시 도와줄 수 있는 일이면 도와줄 수 있을 텐데 무슨 일 있니? 사돈이랑 이야기하고 싶은데 나도 일이 바쁘다 보니까 서로 만나서 터놓고 얘기할 틈이 없네. 이번 주말에 같이 만나기로 했는데 그래도 그 전에 무슨 일인지 대충 알고는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어머님, 요즘 엄마 사업 사정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저번에 잠깐 화장품 납품하는 곳에서 대금을 입금해주지 않았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게 지금까지 끌고 오면서 자금이 융통이 안 돼가지고 좀 힘드신 것 같아요. 새로 물건도 주문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융통되는 자금이 없다 보니까 지금 당장 해결하기 어려우신 것 같더라고요. 이게 몇 달 축적되다 보니까 거래처에서도 성금 요구하기도 하고요. 그러니? 그런 일이 있었구나. 나는 사돈이랑 거래하면서도 이런 건 하나도 몰랐네. 주변에서 요즘 화장품 판매가 잘 안 된다곤 했는데 정말 그런가 보구나. 그래, 얼마나 준비되어야 하는데? 내가 조금 도와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사돈이 마음이 많이 쓰이실까? 그래도 힘든 상황은 좀 벗어나면 숨통이 트이시지 않겠어? 왜? 엄마가 도와드리려고? 어머님이 우리한테도 자세하게 얘기는 하지 않으시긴 하는데 꽤 금액이 큰 것 같더라고. 한 곳에서 터지기 시작하니 다른 곳에서도 날린 것 같던데. 그래도 엄마가 어머님이랑 얘기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 어머님은 당장 엄마한테 부탁하기 그래서 말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 그래도 사돈 좋다는 게 뭐니? 이렇게 도움받을 수 있을 때 도와줘야지. 내가 사돈이랑 얘기해 볼 테니 너희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라. 다른 건 몰라도 금전적으로 어려울 때가 정말 많이 힘들더라고. 이렇게 열심히 사업 꾸려나가려고 하는데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와줘야지. 엄마는 자금 융통이 안 돼서 물품 조달이 힘들던 시어머님께 바로 도움을 주었고 그때 위기를 넘기고 나서 시어머님의 사업도 잘 되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시어머님의 사업을 곁에서 살뜰하게 잘 챙겨주셨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도움을 주었던 이유는 제가 별 어려움 없이 결혼 생활을 하고 시댁에서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시어머님뿐만 아니라 엄마는 남편의 누나 신우이에게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신우이는 결혼을 한 후에 일을 그만두면서 경력 단절 기간이 길었어요. 그러다 보니 취업을 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았고 좋지 않은 조건의 자리들이 많았죠. 그런 신우이를 거래처 사무실로 소개를 시켜주게 되면서 신우이는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하다. 우리 집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어머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아. 저번에 엄마 일도 그렇고 이번에 누나 취업하는 것도 그렇고 어머님 덕분에 다 해결할 수 있었어. 내가 어머님께 더 잘해야 될 것 같아. 사실 결혼하면 처갓집 덕을 볼 거라 생각은 안 했었는데 나는 정말 축복받은 것 같아. 엄마도 우리 모두 가족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신 거야. 내가 저번에 물어보니까 가족인데 이런 건 하나도 아깝지 않다고 하시더라고. 이번에 어머님 빌려주신 돈도
말이 빌려준 거지. 거의 그냥 투자를 하신 거나 다름없더라고. 당신이 그래도 엄마에게 고마워해주니 기분이 좋네. 엄마 주변에는 이렇게 도와줘도 고마움조차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거든. 그래? 그런 사람들이 있어? 하긴 어머님은 사업도 잘 되시고 그러니 쓸데없는 사람들도 마구 붙으시겠지. 이제라도 좀 든든하게 곁에서 지켜드려야 되겠네. 어머님 그래도 이제는 나이도 있으시고 일도 쉬엄쉬엄 하셔야 될 텐데 걱정이다. 사업장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겠소. 그러게. 어떻게 하실지 나도 모르겠어. 엄마 혼자서 계속 운영하기는 어려움도 있고 그렇다고 마땅한 후임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엄마도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 어쨌든 이건 뭐 엄마가 알아서 잘 하시겠지. 결혼을 하고 나서 시댁과 친정은 서로가 잘 지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엄마는 당신이 일을 하시면서 돈을 벌 수 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다행이라 생각을 하셨어요. 이제는 슬슬 대표직도 내려놓아야 할 것 같다며 말씀하셨었죠. 남편은 가끔씩 엄마가 은퇴하시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묻곤 했지만 사실 저나 남편이나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전혀 관련 없는 직종이어서 엄마가 알아서 다음 후임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런 생각은 저만의 생각이었습니다.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시댁과의 사이가 틀어지게 된 것은 엄마가 대표직을 사임하면서부터였습니다. 엄마도 나이가 어느 정도 드시고 일을 하시는 게 힘드니 사업장을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은퇴를 하셨어요. 그 과정에서 시어머님과 남편은 크게 실망을 했죠. 아니 사돈은 왜 대표직을 너나 우리 이노한테 주지 않고 남한테 준다니? 너희한테 이야기는 해본 거야? 이노 말로는 아무런 말도 없이 결정을 하셨다는데 그걸 남한테 주면 어떡해? 해? 다 가족한테 물려줘야 그것도 유지가 되는 거지. 이번은 너무 실망이다. 사돈은 왜 그런 것도 한번 상의를 하지 않고 결정을 하신다니? 네? 이렇게 결정한 거면 저는 잘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사업을 아예 다 넘겨준 것도 아니고 경영만 다른 사람이 하는 건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저나 남편은 사업의 사자도 모르고 여기 분야는 아예 전혀 모르는 분야인데 어떻게 갑자기 가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겠어요? 그건 너무 욕심인 것 같아요. 사업을 하면 저희보다는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가서 하는 게 맞죠. 당신도 너무 서운하다. 그래도 우리 엄마도 사업하고 있는데 나한테도 한번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 당신이나 어머니나 나한테는 한마디 말도 없이 이렇게 결정하는 게 어디 있어? 그리고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운영하라고 하고 놔둬버리면 사업은 그대로 넘어가는 거 아니야? 아니 어머님은 그런 거 생각도 안 하시고 결정하시면 어떡해? 무슨 소리야. 그건 엄마가 다 알아서 하셨겠지. 지금까지 잘 운영해온 사업인데. 그리고 이런 거에 당신 하나도 관여해 본 적 없는데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는 게 어디 있어? 당신이나 나나 이쪽 분야로 일을 해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생초보가 바로 사장을 하는 게 말이나 돼? 그건 너무 의미 없는 일이야. 갑자기 이 상황에 그렇게 말하는 건 무슨 일이야? 아무리 그래도 당신은 내가 직장 다니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잖아. 직장에서 온갖 멸시랑 무시당해왔는데 이번에 사장 되면 그런 거 다 뒤집을 기회인데 어떻게 그냥 한마디도 안 할 수가 있어? 이건 진짜 너무하다 정말.
당신 왜 그렇게 얘기를 해? 엄마도 사업 운영하면서 정말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어. 일을 대충 했던 것도 아니고 당신도 알잖아. 직장 다니는 것도 물론 힘들겠지만 사업 운영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야. 어떻게 엄마가 별거 아닌 일을 하는 것처럼 말을 해? 정말 너무하다. 당신이야말로 여기 분야에 전혀 연관도 없었는데 그렇게 말을 해버리면 어떡해? 아니 나도 네 엄마랑 같은 일을 하는데 나보다 훨씬 젊고 건강한 인호는 못하겠니? 한번 말이라도 해주지. 너무하다 정말. 직장으로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자기 사업 운영하는 게 마음은 편하지 않겠어? 남들 눈치 보면서 겨우 푼돈 버는 것도 힘든데 사업을 하면 그래도 윗사람 눈치 볼 일은 없잖니. 저는 남편의 말에 너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마치 엄마가 하는 일이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게 너무나 서운했어요. 시어머니는 서운함을 표시하는 제가 너무나 이상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별거 아닌 거에 서운하다면서 저에게 타박을 하면서도 상의 없이 중요한 일을 그냥 결정해버리는 게 어디 있냐고 말을 하셨어요. 시댁 식구들은 도움을 받았을 때와는 다르게 모두 다른 말을 했습니다. 엄마의 도움을 받아 다시 일어섰을 때는 평생 은인으로 대할 것처럼 말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꾼다는 게 황당하기도 하고 어이가 없었죠. 대표직에서 내려온 엄마는 집을 정리하시고 시골로 내려가셨어요. 가끔씩 일 때문에 올라오시기도 했지만 자주 오시지 않으셨고 그 이후로는 더욱 시댁 식구들의 무시가 시작되었죠. 그동안 한 번도 뭐라고 하지 않았던 임신에 대해서도 참견하고 집안 살림을 모두 상관하기 시작했어요. 예, 너는 이제 7년이나 지났는데 아이 가질 생각은 안 하는 거니? 너무 너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인호도 아이 갖고 싶다고 하는데 네가 별로 생각이 없다고 했다며? 그럼 결혼은 왜 한 거니? 결혼하고 아이 갖는 건 당연한 거 아니니? 그리고 살림이 이게 뭐야? 집에서 살림 한 번 안 하니? 너는 7년이나 되었으면 척척 살림 깔끔하게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어머님, 언제 집에 오셨어요? 그리고 아이는 저번에도 설명해 드렸지만 아직 제 일이 바빠서 아이 갖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인호 씨랑도 이미 다 얘기를 끝낸 일인데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니 당황스럽네요. 저희 둘 다 아이 갖고 싶은 생각이 들면 저희가 알아서 계획하고 낳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계획해서 낳는 게 어디 있어. 아이는 낳아놓으면 다 알아서 큰다.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어. 그리고 아이 낳으면 자연스럽게 일도 그만둬야 할 건데 지금 그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 그러지 말고 지금 일 그만두고 살림이나 하렴. 네가 일을 하니까 집안 상태가 이 모양 이 꼴 아니니? 냉장고에도 반찬 하나 제대로 있는 것도 없고 이게 살림하는 여자가 맞아? 아니 어머님, 냉장고까지 보셨어요? 그리고 저희 반찬 불러서 먹지 제가 하지 않아요. 이러면서 어떻게 살림까지 다 해요. 인호 씨도 피곤한 것처럼 저도 일하고 나면 너무 피곤해요. 살림은 저희 둘이 알아서 나눠서 잘하고 있어요. 어머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말씀 안 하셔도 저희가 알아서 잘할 수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어떻게 말을 안 해? 너 아이 늦게 가지면 더 안 생긴다. 지금도 노산인데 언제 아이 갖고 키울래? 지금이라도 시도를 해야 아이가 생기고 키울 수 있는 거지. 설마 너 지금 아이 안 생겨서 걱정하는 거 아니지? 아이가 안 생기면 병원 가서 바로 치료 받아야지.
너 오늘 시간 되지? 나랑 같이 산부인과 좀 가자꾸나. 네 상태도 좀 확인하고 아이도 바로 준비하고. 어머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아직 아이 가질 생각 없다니까요. 그리고 집안 살림은 저희가 알아서 해요. 갑자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희 잘 지내왔어요. 집안 살림도 어머님 눈에는 부족해 보이실 수 있지만 그렇다고 크게 불편한 느낄 정도도 아니고요. 그만하시고 이제 대구로 가세요. 어머님께서는 매주 주말마다 집으로 와서 집안 살림을 다 뒤집어 놓았습니다. 저도 일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갑자기 집에 와서 집안 살림을 뒤집어 놓으니 매 주말마다 제대로 쉬지 못한 날이 많았어요. 거기다가 주말마다 시댁으로 와서 반찬 만드는 법도 배우라고 하셨죠. 예, 너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다. 7년이나 지났는데 반찬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것도 너무 웃기고 살림도 엉망이라서 내가 좀 알려줘야 할 것 같구나. 이제부터 주말마다 하루는 시간 내서 여기 좀 와라. 여기 와서 반찬도 좀 배우고 집안 살림하는 방법도 좀 배우렴. 네 엄마가 평생 사업만 하니까 딸 자식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에휴, 내가 이제야 신경 쓰게 된 게 참 아쉽네. 어머님, 어떻게 주말마다 시댁 가서 배우고 있어요? 저도 주말에는 쉬어야 해요. 그래야 다음날 일하는데 지장도 없고요. 어머님 저희 신경 쓰시는 건 알겠지만 제가 그 말은 들을 수 없어요. 저도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냥 저희가 반찬 부르는 곳에서 알아서 잘 부를게요. 여기도 건강한 재료로 잘 만드는 곳이고 인우 씨랑 나눠서 잘하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아니, 아무리 일하는 사람이어도 집안일은 여자가 해야 꼼꼼하게 잘하는 법이야. 이제부터 반찬 만드는 법부터 차근차근 알려줄 테니까 하루는 여기 와서 배우고 다음날은 집에 가서 살림하는 것 좀 봐야 되겠다. 안 그래도 인호가 요즘 밥도 맛없고 집도 엉망이라며 얘기를 하는데 내가 상태를 보니 왜 인호가 그렇게 말하는지 알겠네. 지금까지 내가 많이 참아줬으니까 이제는 네가 좀 부지런하게 움직여라. 시모의 이런 말에 저는 황당하고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했지만 시어머님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앞으로 배우면서 살림을 해야 된다고 매번 강조를 했죠. 바쁜 일정으로 매 주말마다 찾아가지 않았지만 시어머님은 그런 저에게 매번 전화로 타박을 하셨고 저는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이런 상황을 이야기해도 남편은 엄마가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써주는 거냐며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갔죠. 여보, 제발 어머님한테 얘기 좀 해줘. 우리 반찬 잘 해먹고 있고 잘 살고 있다고. 매번 주말마다 이렇게 전화하셔서 음식 배우러 오라고 하고 집으로 오겠다고 하시는 거 너무 스트레스야. 나는 주말 하루라도 좀 편하게 쉬고 싶어. 당신이 어머님한테 말해서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좀 얘기를 해줘. 내 말은 전혀 안 들으시잖아. 엄마가 왜? 엄마는 우리 사는 거 도와주려고 하시는 거잖아. 솔직히 말하면 당신 결혼하고 집안일 제대로 한 적 얼마나 있어? 아무리 당신이 일을 한다고 해도 여잔데 음식은 좀 할 줄 알아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 음식 할 줄 모르니까 손님이 와도 항상 배달해서 먹어야 하고 그게 얼마나 창피한지 알기나 해? 안 그래도 매번 사 먹는 음식 지겨웠는데 엄마가 내 맘을 잘 아네. 뭐? 당신 지금까지 별다른 말도 안 해놓고서는 왜 그런 말을 해?
당신도 바쁘지만 나도 그만큼 바쁘다는 거 당신이 잘 알잖아. 요즘은 반찬 가게도 잘 나온다면서 좋아했으면서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어디 있어? 당신이고 어머님이고 정말 너무한다. 갑자기 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나 어머님 말씀대로는 못해. 남편과 시어머님의 태도에 저는 시댁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가 점점 심해졌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해지자 불면증이 생겼죠.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날이 많아지게 되면서 항상 소화제를 달고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속이 너무 쓰리고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정밀 검사가 필요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단순 위염일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서 검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진 결과 저는 위암이 선고되었어요. 위암을 알고 나선 엄마는 매우 슬퍼하셨습니다. 아유, 수정아.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누구보다 소중한 내 딸인데 몸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엄마라는 사람이 전혀 몰랐다는 게 정말 미안해. 엄마가 이제야 내 삶 찾는다고 혼자서 시골 내려와 버리고 너무 섣부른 생각을 했던 것 같구나. 평생 일하느라 제대로 챙겨주지도 못하고 외롭게 자란 우리 딸, 이제라도 내가 간병하면서 챙겨줄게. 엄마, 난 괜찮아. 위암이라고 했지만 아직 초기라고 괜찮을 거래. 제거 수술도 하고 항암도 받으면 예후가 좋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리고 젊은 사람도 힘든 간병을 엄마가 어떡해. 엄마 안 그래도 사업하면서 많이 힘들어했는데 엄마 또 힘들게 할 수는 없어. 엄마가 간병해주면 나는 마음이 너무 무거울 거야. 그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간병도 내가 알아서 알아보고 할게. 그래도 엄마가 챙겨주고 싶은데. 그럼 내가 좋은 간병인 소개해줄게. 그건 괜찮지? 내가 아는 분이 암이셔가지고 이분한테 간병 맡겼는데 너무 편하게 잘해주셨다고 하시더라고. 병원비는 걱정하지 마. 1인실로 내가 예약하고 치료받게 다 해줄 테니까 그 정도는 하게 해주렴. 엄마는 저의 건강에 걱정이 많으셨지만 시댁 식구들은 가장 먼저 걱정했던 것이 돈이었습니다. 맞벌이 부부였기 때문에 제가 일을 쉬게 되면 수입이 반으로 줄어들게 되니 그것 때문에 걱정이 많았죠. 제 안위와는 상관없이 모두 돈밖에 걱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휴, 암이라니? 이게 무슨 말이니? 어떻게 젊은 너한테 암이 생겨? 그러게, 몸 관리 좀 잘하지 그랬어. 내가 살림하면서 건강한 음식 챙겨 먹으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내 말은 전혀 안 듣더니만 아주 잘하는 짓이다 진짜. 아휴, 이제 이놈만 고생하게 생겼네. 수입도 반으로 줄어드니까 이제 어떻게 생활을 하니? 아니야 엄마, 괜찮아. 그래도 병원비나 이런 건 장모님이 다 해주시기로 했어. 생활비는 뭐 어쩔 수 없지. 아픈데 일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도 보험이나 이런 걸로 처리할 수 있으니까 크게 부담은 안 될 것 같아. 안 그래도 나도 그것 때문에 걱정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당분간 엄마 용돈은 못 드릴 것 같아. 이해해줘. 아유, 뭐 어쩌겠니. 아니 용돈이 그렇게 많았던 것도 아니고. 아니 됐다. 뭐 이런 얘기 해봤자 어떻게 하겠어? 아무리 병원비 보태줘도 아무리 치료받고 이외에 관리하면서 드는 비용도 어마어마할 텐데 고작 병원비밖에 지원 안 내준다니? 간병도 해야 하는데 간병은 누가 해준다는 건데?
너 설마 인호 돈으로 치료받겠다고 하는 건 아니지? 에이, 설마. 그래도 장모님이 좋아주시겠지. 날이 아픈데 보태주시기라도 하겠지. 그걸 어떻게 우리가 다 감당을 해? 암이라는 게 평생 관리를 해야 하는 건데 이러다가 영영 당신 일도 못하게 되는 거 아닌가 몰라. 나중에 아이는 가질 수 있대? 에휴, 항암 치료하고 그러면 아이 갖는 것도 좀 그런 거 아닌가 모르겠네. 당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지금 내가 아픈데 임신 걱정을 하고 있어? 그리고 이미 충분히 엄마가 병원비며 다 지원해주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여기서 더 지원을 받을 생각을 해?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아픈 사람 앞에 두고 어머님도 너무하시네요. 저희 부부인데 인호 씨 돈으로 치료받으면 어때서요? 저도 같이 돈 벌고 생활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어머, 너는 아프니까 더 예민해졌다? 내가 무슨 그런 소리를 했니? 그냥 걱정돼서 하는 말이지. 주변 보니까 가족 중에 한 명 암 걸려 아프기 시작하니까 집안이 다 거덜나더라. 아무리 요즘은 보험이나 이런 게 잘 돼 있다고 해도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돈도 많이 든다는데 그런 걱정도 못하니? 저는 그런 시모와 남편의 말에 정이 떨어졌어요. 그렇지만 아픈 와중에 시댁 식구들에게 신경을 쓸 수는 없었죠. 그렇게 저는 수술을 위해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일이 바쁘다며 거의 찾아오지 않았고 시모는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오긴 했지만 그마저도 조금 있다가 가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왜 이렇게 찾아오셔서 별거 없이 그냥 가시나 싶었는데 얼마 후에 시모의 마음을 알게 되었죠. 저는 엄마가 소개를 해주신 분을 간병인으로 고용을 했습니다. 수술을 받고 나서 꾸준히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간병인이 필요했죠. 시모는 간병인을 보시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이분이 간병인이시라고? 너 간병인도 고용했니? 돈도 참 많다. 아무리 아파도 혼자서 걸어다니고 다 할 수 있지 않아? 수술 며칠만 그렇고 그 다음에는 알아서 잘 다닐 수 있다고 하는데 무슨 간병인까지 고용을 해? 오늘까지만 나오고 이제는 나오지 마세요. 얘 건강하고 젊으니까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으니까 앞으로 안 오셔도 됩니다. 네? 아니 그래도 지금은 옆에서 같이 있어야 하는 시기예요. 언제 상태가 나빠지실지도 모르고 거기다가 지금은 이곳저곳 많이 아프시고 혼자서 챙기시기에는 힘듭니다. 제가 옆에서 잘 도와드리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암 환자분들 간병 여러 번 해봤던 경험이 있어요. 너무 걱정되셔서 그런 말씀 하시는 거죠?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뭐 굳이 간병이 필요한가 그런 거죠. 그냥 봐도 멀쩡한 것 같은데 굳이 옆에 누가 있어야 하나 얘기하는 거라고요. 아니, 돈도 안 버는 애가 무슨 간병인을 고용해? 10만 원이라니 돈 1,000원도 못 버는 게 남들 하는 건 다 해야 되겠니? 움직이지 못하겠으면 그냥 누워만 있으면 되는 거지. 간병인이 무슨 필요야? 그냥 그 돈 모아서 나한테 주면 간병을 다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거라. 어머님, 저 지금 움직이기도 힘들고 어려워요. 저희 엄마가 간병해 주시겠다는 것도 거절했는데 어떻게 어머님 간병을 받아요? 이번 초기에도 돈 때문에 그래서 간병인 부르지 말라고 하셨던 거세요? 그때도 어머님 간병해 주신다고 해서 안 불렀다가 밥도 제대로 안 챙겨 주셨잖아요.
아픈 애가 밥 잘 먹으면 암세포가 더 잘 운동한다고 하시면서 안 챙겨줬던 거 기억 안 나세요? 그래. 예. 아프면 굶어서 그대로 암세포도 굶어서 사라지는 거야. 네가 잘 먹으면 네 속에 있는 암세포는 더 열심히 살 텐데 무슨 밥을 꼬박꼬박 챙겨서 먹어? 네가 뭘 몰라서 그러는 거다. 시어머니는 간병인 앞에서도 저에게 간병이 뭐가 필요 있냐면서 막말을 퍼부으셨어요. 너무나 황당한 말에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간병인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싶진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가시고 난 후 간병인은 저에게 갑자기 할 말이 있다면서 얘기를 하셨죠. 세댁, 말해줄 게 있어. 사실 나 양 사장님이 고용한 사람이야. 양 사장님이 세대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 하셨는데 아무래도 들려오는 소문이 별로 좋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 암 걸렸다고 했는데 세댁 시어머니가 양 사장님한테 전화와서 건강하지도 않은 며느리 어떻게 하냐며 우는 소리로 병원비 걱정이라고 말하길래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거든. 그때부터 좀 의심을 하셨던 모양이더라고. 근데 정말 세댁 시어머니 가관이네. 네? 엄마가 고용하신 분이시라고요? 그냥 아시는 간병인이 아니시고요? 그럼 엄마 지금 이 상황을 다 아시는 거세요? 어머님 오실 때마다 그럼 어떻게 하시는지 엄마가 다 듣고 계셨겠네요. 엄마가 지금까지 별말을 안 하셔서 몰랐어요. 사실 내가 계속 말씀은 드리고 있었어. 아마 지금까지 시어머니가 하신 얘기 다 알고 계셨을 거야. 아마 세댁 다 날 때까지는 별말은 안 하실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일이 좀 있겠지? 세댁은 너무 걱정하지 마. 사장님이 알아서 다 준비하고 계시거든. 세댁, 이제 한 번만 더 항암 받으면 끝나지? 세댁도 좀 생각을 해봐. 아무리 그래도 아픈 사람 앞에서 저렇게 말을 하는 집안은 나도 아닌 것 같네. 간병인은 엄마가 고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동안 시댁의 태도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고 내가 암에 걸렸다는 말에도 돈만 걱정하는 시어머님의 말에 더욱 걱정이 많아져 고용을 했던 것이었죠. 결국 모든 사실은 엄마가 알게 되었습니다. 퇴원을 하기 전 시어머님이 오시는 날 엄마는 병원을 직접 찾아왔습니다. 병실에서 시어머님은 엄마를 보고 깜짝 놀랐죠. 사돈,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내가 시골에 내려가서 사느라고 사돈이랑 요즘 만나지도 못했었네. 그래도 나 대신 우리 딸 가끔씩 들여다봐주니 고마웠어요. 근데 내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 우리 딸 이렇게 아픈데 돈 때문에 한 소리 했다며? 나는 더 이상 이렇게 둘 순 없을 것 같네요. 우리 딸 다시 내가 데려가겠습니다. 아니 사돈. 오늘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오실 때는 항상 연락하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데리고 가겠다니 그게 무슨 소리인가요? 사돈 갑자기 그렇게 말하시지 마시고 진정하세요. 저도 일이 바빠서 며느리가 아파도 잘하지 못했는데 혹시 그것 때문에 서운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파도 잘 오지 못하셨다니요. 매주 오셔가지고 간병비는 얼마 나오냐? 병원비는 얼마나 나오냐? 다 꼬치꼬치 물어보시지 않았어요? 아픈 애 앞에서 이혼하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더 이상은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네요. 사일한 사람은 아픈 애 내팽개쳐놓고는 들여다보지도 않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네요. 아니, 무슨 이혼인가요?
이런 거 가지고 이혼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저희 애는 당연히 일하느라 바쁘죠. 맞벌이 하다가 이제는 외벌이로 생활을 해야 하는데 더 열심히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사업하시는 분께서 이런 상황 더 잘 하실 텐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돈도 걱정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이혼시키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 얼마나 애를 들들 볶아댔으면 이렇게 아프기까지 합니까? 지금까지 하신 일들 다 알고 있으니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나래가 암에 걸렸을 때 병원비 축 내지 말라고 한 거, 아픈 애 먹을 거 잘 챙겨주기는커녕 병원밥까지 다 뺏어 먹었던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기 오지 않아도 되니 더 이상 찾아오지 마세요. 시어머님은 당황한 얼굴로 병실을 나갔습니다. 그 후에 남편은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당신 어떻게 우리 엄마 그렇게 무시할 수 있어? 그리고 장모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그동안 엄마가 당신 매번 찾아가면서 챙겨줬는데 이런 식으로 사람을 배신해? 지금까지 챙겨준 엄마는 뭐가 되는 거야? 당신 진짜 은혜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 당신 정말 너무한다. 그리고 어머님이 나랑 이혼시키겠다고 하시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님이 왜 우리 결혼에 관여를 해? 당신 정말 뻔뻔하다. 너네 엄마가 나한테 한 짓에 비해서는 우리 엄마가 너무 교양 있었지? 그래, 내가 지금까지 참았던 게 너무 바보 같네. 당신 엄마 올 때마다 돈돈거리고 내가 마치 당신 돈 써제끼는 사람처럼 취급했어. 나를 챙겨줬다고? 아니, 여기까지 와서 당신 돈 쓸까봐 전전긍긍하던 게 당신 엄마라는 사람이라고. 아니, 우리 엄마가 뭘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 암 걸린 며느리 뭐가 이쁘다고 시어머니가 그렇게 가겠냐고? 병문안 온 것만으로도 좋은 시어머니 아니야? 엄마가 그냥 하는 말이지. 당연히 돈 걱정할 수밖에 없잖아. 이제는 우리가 나 혼자 벌어서 살아야 하는데 걱정도 못해? 당신이 지금 당장 나와서 일할 수도 없는 거고. 왜 이렇게 철없이 말을 해? 철이 없어? 철없는 건 당신네들이지. 그렇게 우리 집에서 도와줄 때는 둘도 없는 은인처럼 대하더니만 이제는 싹 태도를 바꾸고 뭐 하는 짓이야? 그리고 그렇게 당신 엄마가 한 짓을 모르겠으면 내가 지금까지 녹음된 거 보여줄 테니 한번 듣고 판단해. 그리고 이걸로 난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저는 그동안 간병인께서 녹음을 해두셨던 파일을 남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남편에게 보내주면서 지금까지 이 내용들로 이혼을 할 거라고 통보했죠. 저는 엄마의 도움으로 항암을 받으면서 이혼도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난 게 아니라 엄마는 다시 놓았던 일에서 복귀를 했습니다. 알고 보니 엄마는 완전히 대표직에서 물러난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동안 거래하던 사업체 중에서 적자를 내고 있었던 거래처와 거래를 끊었고 지원도 끊었습니다. 그게 바로 시어머니의 사업장이었죠. 시어머님은 그동안의 관계 때문에 엄마가 배려를 해주었다는 걸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어요. 당연히 지원이 끊기자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를 해왔죠. 예, 수정아. 사돈이 전화를 안 받으시는데 혹시 통화할 수 있니? 정말 미안하다. 나도 속이 상해서 그랬어. 며느리가 아프니까 내가 좀 속이 상해서 지금까지 막말을 했던 것 같은데 다 사과하마. 사돈께서 아무래도 화가 많이 나신 듯 싶구나. 내가 직접 가서 사과하고 싶은데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
미안하다고 좀 전해주겠니? 제가 왜요? 그리고 제가 아파서 그러신 거 아니시지 않나요? 저 아프기 전부터 집안 살림도 엉망이다. 매번 지적하시고 막말도 하셨잖아요. 기억이 또 안 나시는가 봐요. 그리고 이제는 사돈 아닙니다. 저 인호 씨랑 이혼할 거고 벌써 준비 다 했고요. 다시는 가족이 될 일 없을 거니까 저희 엄마 찾지도 마시고 이렇게 전화도 하지 마세요. 아이고, 얘.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그러면 우리 거래만이라도 다시 재개해달라고 부탁 좀 드리면 안 되겠니? 내가 이렇게 부탁하마. 지금 당장 이렇게 거래를 끊어버리면 나는 뭘 먹고 살라는 거니? 다른 곳 알아보려면 한참이고 지금 당장 자금도 없는데 제발 좀 이렇게 부탁하니 엄마한테 잘 좀 말해다오. 그럴 생각 없습니다. 그리고 뻔뻔하시네요. 그렇게 저한테 돈돈거리시던 분께서 돈 때문에 이렇게 부탁까지 하시니 기가 막힙니다. 더 이상 전화하지 마세요. 그렇게 돈돈거리시던 분이시니 알아서 잘 계약하시겠네요. 저희 엄마도 더 이상 도와드릴 수 없다고 하시니까 아무리 부탁하셔도 안 됩니다. 아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한 번만 용서해다오. 내가 앞으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을 테니까 인호랑 이혼하는 것도 좀 다시 생각해주면 안 되겠니? 인호도 엄청 반성하고 있어. 엄마는 단순히 사돈이었기 때문에 어려운 사돈의 사업을 도와주고자 지금까지 배려를 해준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걸 모르고 있었던 시댁 식구들은 엄마가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자 갑질을 시작하게 된 것이었고요.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위자료도 받았지만 재산 분할에 남편의 기여도가 별로 없는 것으로 판결이 되었고 남편은 정말 맨몸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사업장은 결국 폐업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혼을 하고 힘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니 항암도 모두 완료되었고 지금은 건강을 점점 되찾고 있답니다. 암보다 더욱 힘든 일들이 많았지만 결국 그 힘든 일도 암도 모두 이겨냈네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다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요즘이랍니다. 저의 긴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힘든 일들 모두 잘 이겨내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